예, 린 이제 프로덕션 툴로서 카이젠이 있습니다. 프로덕션 이제 실행하기 위한 툴로서 카이젠인데요. 카이젠은 이제 일본말 일이고요. 일본 용어고, 임프루먼트를 뜻합니다. 향상을 뜻하죠. 향상을 뜻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워크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여서 이제 품질을 향상시켜자 하는 그런 워크숍을 하는 거를 뜻하고요. PDCA 사이클을 이제 오퍼레이팅 모델로 사용하고 PDCA 예전에 첫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죠. 플랜 도 체크 액트에서 어떤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개선점을 이제 실행해보고 검토해보고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게 아무런 악영향이 없이 향상을 진짜 가져온다고 하면은 액트해서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를 반복하면서 향상을 한다고 했죠.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제 카이젠 같은 경우에는 PDCA와 더불어 밸류 스트림 맵, 앞서 설명한 밸류 스트림 맵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겠어요. 밸류 스트림 맵을 통해서 결국 어떤 프로세스가 버틀렉인지, 그러니까 뭐 지연을 발생시키는지 그런 거를 발견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카이젠 워크샵, 예, 카이젠 워크샵 앞서 말했죠. 카이젠은 이제 개념적이고 향상을 위한 워크샵이다라고 해서 뭐 다 여러 담당자들이 모이겠죠.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여러 담당자들이 모여서 현재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뭐 결국에는 플랜드 책 액트 PDCA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워크숍 통해서 사람들하고 의견이 교환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펄스 CPM 아마 생산관리에서 배우실 텐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그 단계별로 가장 최적의 크리티컬 패스라고 해가지고 가장 이제 최적의 프로젝트 수행 경로는 무엇인가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아마 배우신 분들도 있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자세한 설명을 생산관리 부분에서 다루도록 합니다. 어차피 린 프로덕션이 생산관리 부분에서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팀 우드라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팀 우드는 말 그대로 앞글자만 이제 딴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도구들, 팀 우드 해서 구성 요소들의 앞글자, 영어 이제 앞글자만 따온 거예요. 그래서 transportation, inventory, movement, waiting, 그리고 over production, over processing, defect 해가지고 이렇게 앞글자를 따온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transportation 수송이죠. 수송 부분에서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Is there unnecessary or excessive movement between activities? 에서 뭐 수송 과정에 있어서 뭐 non value 그저 가치가 없는 가치를 애드하지 않는 증가시키지 않는 활동과 관련된 그런 필요하지 불필요한 수송이 있느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트랜잭션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벤토리 Do you have any excess raw materials 해가지고 결국에는 필요하지 않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인벤토리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린 프로덕션은 결국 인벤토리 없애는 거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브먼트 해가지고 얼마나 how much do you move things about the production process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양을 움직이느냐 이동시키고 있느냐. 예전에 제가 앞서 이제 계산을 했었잖아요. 스몰 그 로트가 낮다라고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앞서 잠시 살펴보면 배치 로트 혹은 배치 스몰러 배치가 훨씬 낫다라고. 왜냐면 인벤토리 코스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얼마나 크기에 이제 무브먼트 수송량을 그러니까 수송이 아니라 내부 공장 이제 아니면 생산 시스템 내부에서의 얼마나 무빙하는 단위가 뭔지 체크를 해라 그런 말이고요. 알았죠? waiting 대기 아까 전에 말했지만 버틀넥 프로세스 지연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캐파시티가 뭐 하루에 100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예제처럼 그 프로세스 자체가 생산성이 낮아지죠.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are things waiting for another action or held pending in the process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기가 발생하지 않는지 아니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잘 분석해 보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세 개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Overproduction, 과잉 생산이죠. Are you creating too quickly or too many of the product for the customer's demand? 해가지고 너무 빨리 생산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생산해서 수요보다 많이 생산해서 과잉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효율이 결국 낮아지고 불필요하게 자원 낭비를 하게 되죠. 자원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over processing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Are you creating something greater than that needed by performing beyond the expectations without value? 그래서 over processing은 이제 non value, 가치를 더하지 않는 그런 과정들까지 자꾸 프로세싱 함으로써, 처리함으로써 그 과도한 부하를 이제 각각의 액티비티에 부과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버 프로덕션과 오버 프로세싱도 당연히 없어져야 할 거고요. 디펙트, 마지막에 디펙트죠. 왜냐면은 품질이 나쁜 제품을 결국 생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생산에 들어가야 되고 고쳐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다 비용이죠. 예, 그래서 Are there items being produced that would be unacceptable to the customer from the quality viewpoint? 해가지고 품질적 측면에서 이제 고객에게 고객이 판매될 수 없는 제품을 만들진 않았느냐, 생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개념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팀 우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S 유명하죠. 5S 결국 5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S는 이제 sort, straighten, shine, standardize, sustain 5개 부분이고요. sort는 이제 remove what is not needed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리하는 거죠. 정리. 필요하지 않은 거를 제거해라. 그렇죠? straighten, set in order 해서 organize what remains 해가지고 이게 정리죠. 이게 정리고 sort는 이제 clean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거를 다 이제 제거하라는 거고, straight는 이제 정리하라는 거고, 남은 이제 필요한 아이템들을, shine은 이제 sanitize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 clean 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standardize는 이제 여기 make sure regular cleaning and maintenance schedule is in place 해가지고 결국에는 규칙화하고 규격화하고 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맞죠?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sustain은 5S를 이제 문화처럼 이제 결국에는 습득해서 계속 유지하라. 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5S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토요타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갖고 있었던 이제 철학이죠. 예, 철학적 개념적인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장 가면 사실은 중소기업 말고 이제 대기업 같은 데 가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이제 라인도 이제 뭐 접근하지 마세요 그런 테이프 다 붙여져 있고, 현재 판매되는 뭐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뭔지도 게시판에 막 정확하게 나오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놔야 뭐 사실은 자기 방도 공부하실 때 뭐부터 먼저 합니까? 저희가 공부할 때 자기 방 정리 정도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놔야 어디든 공장이든 아니면 집이든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의료 시스템이든 어디든 회사 전체 사무실이든 보면 그렇게 해놔야 결국에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물건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겠죠. 예, 다 라벨링도 이름도 다 이름표도 다 붙여야 되고, 그죠?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있게 쉽게 정리정돈을 잘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카 요크라고 그러니까 포카 요크라고 이제 미스테이크 프루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절차입니다. 그 디펙트를 이제 제거하는 절차인데요. 5에서는 그렇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사전에 미리,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디펙트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휴먼 에러나 그런 것들을 미리, 특히나 휴먼 에러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컨택트 타입, 픽스 밸류 타입, 모션 스텝 타입이 있어서, 예, 컨택트 타입은 이제 testing shape, size or physical attribute to detect error, detect error 해서 에러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물리적 그리고 이제 규격, 물리적 특성이나 규격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고 테스트하는 거고요. Fixed Value Type은 이제 관리하는 거, 오퍼레이터를 주의시키는 겁니다. 주의시키는 거여서 어떤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오퍼레이터한테 뭐 생산자나 관리자겠죠. 예, 그래서 주의를 주지시키는 거고, 모션 스텝 타입은 이제 그 직접 이제 프로세스에 그 미리 이제 정의된 스텝대로 이제 뭐랄까 행동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행동 측면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역시도 상당히 개념적인 이제 방법이고요. 미스테이크 프로핑도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은 중요한 툴은 사실 나중에 7QC 툴 부분에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 7QC 툴을 외우시면 될 거고요. 암기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해 정도만 하십시오. 커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요인 분석도 아니면은 뭐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생선뼈처럼 생겼다 그 말이고요. 우측 이제 이펙트라고 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렇게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 뭐 5, 6 해가지고 요인들을 적어놓고 그 카테고리들을, 그리고 진짜로 이제 발생시킨 요인들이 뭔지 관련 요인들을 커즈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적어놓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브레인스토밍 아시죠? 워크숍이나 브레인스토밍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모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공정 1인가 공정 2인가 관리 부서인가 뭐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막 나눠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요인들을 이제 사람들과 의견 교환하면서 이렇게 적어 넣습니다. 적어 놓으면은 이제 많은 요인들에 대해서 가시화가 될 수 있겠죠.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이 문제인가 뭐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각각의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식으로, 단계별로 제거해 나가는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